우리가 보통 법의학이라고 하면 현대범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최첨단 기술을 무려 43만 년 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막 시작되던 그 아득한 옛날의 미스테리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살인사건 파일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43만 년.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연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이 유골, 두개골 17호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동굴 아주 깊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보시다시피 52개의 조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어요. 연구팀은 이걸 보고 정말 까다로운 3D 퍼즐을 맞추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그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의 단서를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수십만 년 동안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 있었는지 감이 오시죠? 43만 년 전에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유골이 발견된 게 불과 1984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살인사건이었다는 게 밝혀진 건 2015년. 정말 엄청난 시간의 간극입니다. 자, 이제 시신이 발견된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기이한 뼈의 구덩이인데요. 여긴 그냥 유골이 나온 장소, 그 이상입니다. 미스터리 그 자체인 범죄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시마테로스 후에소스. 스페인어로 뼈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으스스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밀 중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그냥 평범한 동굴이 아니에요. 무려 13m. 그러니까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되는 수직구를 쭉 내려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깊은 곳까지 그토록 많은 유골이 모이게 된 걸까요? 여기서 미스터리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 숫자 28을 좀 보세요. 이곳에선 두개골 17호 혼자 발견된 게 아니었어요. 최소 28명에 달하는 고인류, 아마도 네안데르탈린의 조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유해가 함께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한 집단 전체에 닥친 미스터리라는 뜻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라도 덮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법의학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학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현대의 법의학 탐정처럼 아주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해독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법의학 용어가 바로 사망 시점 전후의 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뼈에 남은 상처가 죽기 바로 직전이나 거의 죽음과 동시에 생긴 건지 아니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생긴 건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뼈가 아직 신선할 때, 즉 살아있을 때 부러지면 마치 초콜릿바처럼 똑하고 아주 깨끗하게 부러진대요. 하지만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짝 마른 뼈는요, 마른 비스킷처럼 바삭하고 부스러지듯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CT 스캔 이미지를 좀 보세요. 왼쪽 A가 바로 살아있을 때 생긴 골절, 즉 초콜릿 골절이에요. 단면이 정말 날카롭죠? 반면에 오른쪽 B는 사후 골절, 비스킷 골절입니다. 거의 직각으로 뚝 끊어지면서 주변이 부스러진 게 보이죠? 이 미세한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사건의 스모킹 건, 즉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개골 17호에서 발견된 두 개의 아주 특별한 상처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숫자 2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리키는 숫자거든요. 두개골 이마, 정확히 왼쪽 눈 바로 위쪽에서 두 번의 치명적인 타격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D 분석 기술까지 동원했는데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1과 T2, 이 두 상처의 모양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건 같은 물체로 맞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충격이 가해진 각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즉,
이건 명백하게 두 번의 독립적인 타격이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여러 번의 타격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보여주죠. 둘째, 하필 얼굴에 난 상처는 사고로 넘어지기보단 폭력의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셋째, 상처에 뼈가 다시 아물려는 치유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건 이 타격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심지어 공격자가 오른손잡이였을 가능성까지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43만 년 전 살인사건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기소 의견인 셈이죠. 살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오래된 범죄의 발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깊고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지 그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아주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이 인용문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고인류 화석 기록상 가장 오래된,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대인 공격의 명백한 사례다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인사건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개인의 살인사건이 해결되자마자 훨씬 더 큰 미스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좋아요. 두개골 17호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에 함께 묻혀있던 나머지 27명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13m 깊이의 구덩이 아래로 걸어 들어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즉 누군가가 이 시신을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옮겨서 떨어뜨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살인사건의 발견보다 더 충격적인 두 번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동료의 시신을 의도적으로 이 깊은 구덩이에 안치했다는 것. 이건 그냥 시신을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특정 장소에 두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태의 장례의식, 그 첫 번째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43만 년 전의 이 미제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동시에 알려줬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폭력의 증거, 그리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애도의 시작, 살인과 장례. 이 두 가지가 기록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행동이라는 이 사실은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